안녕하세요. CPPG 윈의 김창준 기술사입니다. CPPG 자격증 취득 과정 2023년 12월 시험부터 2024년까지의 시험에 대비한 이론 과정입니다. 본 과정은 T1부터 T5가 이제 기본 구성이고요. 제가 시험을 치면서 추가되는 토픽에 관해서는 T6에 수록될 예정입니다. 지금은 첫 번째 메이저 개편이기 때문에 기존의 T6에 있던 과정들이 T1부터 T5로 다시 포함이 되었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토마스 프레이라는 미래학자가 이 데이터 관련된 데서 미래 직업으로 유망한 직업 중에 데이터 개인정보 보호 관리자를 다섯 번째 유망한 직업으로 꼽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개인정보 보호라는 이런 업무가 AI로 쉽게 대체가 되지 않는 그런 특징이 있고 전문가로서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직업이 될 것으로 예측을 했습니다. CPPG 자격증 이제 궁금증, 개인정보 보호 지식이 필요하나? 물론 있으면 좋지만 제가 알려드린 지식들을 가지고 제가 또 제공해드린 문제들을 푸시면 크게 사전 지식이 필요 없이도 금방 전문가 수준까지는 안 되더라도 시험을 합격하는데 지장이 없을 정도로 어, 실력을 늘릴 수가 있습니다. CPPG 학습 기간은 얼마나 하나? 제로 베이스 기준으로 한 달, 매일 3시간 하면은 합격권에 간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제로 베이스에서 2주 만에 합격하신 분도 있고, 뭐 500시간 이상 투자하면서도 합격을 못 하신 분도 있기 때문에 개인차가 굉장히 큰 시험입니다. 그래서 합격 확률을 높이기 위해서 지금도 이렇게 같이 학습을 하시고 있는 거고요. CPPG 자격증을 취득하면 어디에 쓰나? 물론 이제 우리가 업무적으로 개인정보보호 일을 하기 때문에 업무 역량을 강화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지식을 찾아서 하는 것과 암기해서 하는 것에 분명한 차이가 있고요. 더 속도도 빠를 수 있고 정확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어, 응용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여러 가지 이 상황들을 보면서 정보보호 관련 업무 취업 시에 이제 우대 조건으로 CPPG 자격증 보유 유무가 나오기도 합니다. 그리고 ISMS-P 자격을 원래 응시를 하려면 6년의 경력이 필요한데 대부분 이 개인정보 보호 이 경력이 없으신 분들이 많아요. 이 자격증을 취득을 하면 개인정보 보호 1년 인정 경력이 되고요. CPPG 윈을 왜 수강을 하느냐 나와 있는데 개인정보 보호 실무를 제대로 학습하시고요. 여유 있게 합격하기 위해서 학습을 하시는 거고 더 나아가서 ISMS-P 심사원 자격증을 취득하는 발판으로 삼으셔야 합니다. 저는 기업에서 개인정보 보호 업무를 어, 한 10년 정도 했고요. 그중에서 이제 CISO 사실상 이제 CPO 역할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무적으로 다양한 상황들을 경험을 했고요. 그리고 제가 CPPG 윈 카페나 ISMSP 윈 카페가 지금 이제 상당히 많은 분들이 가입을 하셔서 정보를 찾아보시고 계시는데요. 합격자 수를 뭐 본 자격증에서는 뭐 1위를 넘어서 가장 많이 배출을 하고 있고 앞으로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CPPG나 ISMSP 두 개의 자격증을 빠르면은 뭐 6개월 안에 취득한 분들도 계시고 어, 뭐 늦어도 한 2년 안에 대부분 상당수가 이제 합격을 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개인정보보호 자격증 보시면 이 목적이 국민의 행복을 추구하고 사생활의 침해를 방지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정보 주체 권리를 이제 확대하는 그런 추세죠. 그래서 나날이 중요도가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기술적으로도 개인정보 보호 역량을 강화하려는 이 정부의 시책이 있고요. 국가적으로도 이제는 개인정보 보호 강화를 하는 추세이죠. 그래서 EU GDPR에서도 적정성 결정을 하는 국가를 선정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개인정보 보호 자격증을 있으면 업무 전문가로서 대우를 받을 수 있고요. 공식적으로는 개인정보 보호 역량을 인정받을 수 있고, 개인정보 침해 사고, 뭐 유출 사고 시에 이 대응 체계를 구축하는 데도 필요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공식적인 스펙을 쌓을 수 있는 장점이 있는 거죠. 그래서 과거에도 이 정도로 중요해질지 몰랐는데 앞으로는 더욱더 중요한 자격증이 될 것 같습니다. CPPG 자격증은 이 특징이 약간 문과 스타일입니다. 이과는 보통 이제 뭐 계산이 나온다거나 뭔가 무슨 뭐 공간 지각 능력이나 뭐 수리 능력이 나오는데 전혀 그런 부분은 없고요. 대부분 맞거나 틀리는 상황, 그랬을 때 그 이유, 그런 것들을 묻기 때문에 이제 공대생들이 조금 어려워하기도 합니다. 뭐 쉽게 말해서 이제 개발자. 그래서 이제 생각을 많이 해야 돼요. 그냥 답을 맞추는 것보다 왜 그렇게 판단을 했을까? 어, 이런 방법이 왜 적용될 수 있을까? 왜 적용될 수 없을까? 이런 방식으로 생각을 하시는 게 좋고요. 또 암기식인 특징이 있습니다. 법이나 인증기준, 뭐 PIA도 마찬가지입니다. 암기를 많이 하셔야 되고요. 반복을 해야죠. 어떤 분들은 바로 암기가 되고, 어떤 분들은 암기가 잘 안 되신 분도 있는데, 근데 잘 안 되시는 분들이 많이 반복을 하면 암기가 잘 된 분보다 기억을 더 잘할 수 있을 뿐 아니라 깊이가 더 있습니다. 그래서 단점이 장점으로 될 수 있고요. 또 생각보다 쉽습니다. 그 이유는 이제 계산이나 이 수리 능력이 없고요. 좀 재미가 없을 수도 있어요. 저는 이제 재밌는데 그렇게 이제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꾸준히 하게 하면은 어, 모르는 사람들은 어려워할 수 있지만 아는 사람들끼리는 좀 할만한 그런 자격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CPPG, PIA, ISMSP 이런 자격증들 3대장이라고 이제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보통 우리가 이제 이 CPPG 자격증을 시작으로 해서 난이도를 이 ISMSP로 바로 가신 분들도 있고, PR을 건너서 가시는 분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PIA 같은 경우는 보통 CPPG 후에 뭐 1년의 기간을 또 있다가 치를 수 있는 게 이제 원칙이기 때문에 CPPG 치고 바로 ISMSP로 가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제 시험 자격증의 본질이 무엇인지 이제 모를 때는 다들 이제 높아 보이고 그런데 그냥 이런 스터디에 시류에 있다 보면 하나 자격증 취득하면서 그냥 뭐 자연스럽게 뭐 친구 따라 강남 가듯이 ISMSP를 도전하셔서 실제로 취득한 분들이 굉장히 많이 계십니다. 10가지만 딱 해놓으면 그다음부터는 뭐 기술사나 뭐 다른 뭐 학위나 이런 걸 하지 않는 이상 어느 정도 다 이제 농사를 지어 놓은 거죠. CPPG는 ISMS나 PIA 이럴 때 이제 개인정보보호법을 다루는 지식이기 때문에 초석인 자격증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뭐 다양한 자격증들이 뭐 DPO, 뭐 PIP 이런 것들이 있는데 실제로 생긴다 이렇게 이제 말은 하지만 항상 이게 이제 마지막에 시행을 할 때 좀 생기지 않는 자격증들이 있고요. 이 외에도 이제 뭐 민간 자격증들이 있는데 가장 공인 자격증은 이 3대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CPPG 같은 경우는 연 3회 있는 시험이고요. ISMS-P에서 1년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민간 자격증이고요. 단점이 이제 활동이 불가한 자격증입니다. 다른 자격증들은 이 자격증만으로
뭔가 업무를 맡을 수가 있는데 그런 게 조금 아쉬운 자격증이고요. PIA 같은 경우는 이제 연사회 교육이 있고 시험은 한 두 번 정도 치르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건 이제 그때그때마다 다르고요. 이거는 이제 키사에서 하는 공공 자격증이죠. 피아도 ISMS 피할 때 1년 경력을 인정을 해줍니다. 활동 가능성이 있습니다. 영양평가 수행기관에 소속이 돼서 활동을 하실 수가 있고요. 독립적으로 할 수는 없습니다. ISMSP 같은 경우는 이제 독립적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회사를 다니시거나, 그래도 휴가를 나간 다음에, 활동을 할 수가 있고요. 시험이 연 1회 있습니다. 활동 가능성이 이제 좋은 거죠. 경력에 따라서 이제 20만 원부터 35만 원, 또 책임 심사하게 되면 이제 45만 원인가 이렇게 늘어날 수가 있습니다. 대부분은 이제 35만 원 정도로 보시면 되고요. 음, 이 자격증 이제 비교해서 CPPG는 응시자 수가 2,000명 정도, 어, 연, 이건 좀 옛날이고요. 예전에 이제 서울에서도 학교가, 한 개에서만 치렀는데 이제 두 개에서 치르는 거 보면 아마 연 3,500에서 한 5,000도 될 것 같아요. 뭐 제 그냥 추정입니다. 합격률이 이제 30%라고 했는데 점점점 합격률이 다들 좀 낮아지는 추세예요. 제가 생각할 때 한 15%? 이 정도 되고요. 스터디를 하시는 분들은, 제가 생각할 때 한 50%? 이 정도는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스터디에서 또 이제 열심히 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렇지 않은 분들도 있고, 또 열심히 하심에도 불구하고 약간 이제 좀 잘 안 맞는 분들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 번 시험을 치르셔도 좀 이상하게 잘 안 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시험료가 좀 비싼 편이죠. 13만 원. 단체 접수를 하면은 20% 이제 할인이 되고, 뭐 학생 같은 경우는 50% 할인도 되더라고요. 스터디를 하면 단체 접수 가능하고요. 필기 오지선다형입니다. 난이도는 뭐 중에서 중상 뭐 이 정도 된다고 볼 수가 있고요. PIA 같은 경우 이제 많이 저한테 스터디를 좀 해달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응시자 수가 뭐 300명? 뭐 이 정도 뭐 되죠. 그런데 합격률이 지금 합격률이 거의 뭐 한 뭐 2% 미만인 것 같아요. 굉장히 좀 어려운 시험이 된 것 같고요. CPPG와 이제 개인정보보호 경력이 있으면 치실 수 있고요. 전문 인력이 돼서 이 영양평가에 들어가시는 거고요. 필기 오지선다 실기에는 개인정보 이제 흐름도 작성이나 영양평가서 관련돼서 뭐 틀린 부분이나 뭐 작성하는 부분 이렇게 돼 있고요. ISMSP는 회당 한 2,500명 정도 시험을 치르시고요. 합격률은 한 4에서 한 6% 정도 될 것 같아요. 자격 요건이 이제 6년이 된다는 거, CPPG가 있으면 4년, 5년이죠. 그리고 뭐 기술사나 박사가 있으면 4년, 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필기와 이건 스테이지 1, 스테이지 2로 구성되어 있고요. 필기 합격자에 한해서 실기를 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는 스터디는 이 CPPG, 이 스터디와 필기 스터디, ISMSP, 실기 스터디 이렇게 세 개를 하고 있습니다. CPPG는 그래서 자격증 입문이다. 조금 난이도가 낮다. 그렇지만 또 만만하게 볼 수는 없는 자격증이고요. 피아 같은 경우는 그 중간 ISMSP는 가장 좋은 자격증으로 좀 난이도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3대장을 취득을 하시면 자연스럽게 이 개인정보 보호에서 전문가 대우를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을 좀 평가할 때 우리나라에서는 이 실력을 알 수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자격증이나 출신 회사, 프로젝트, 그리고 뭐 학력,
뭐 연봉도 될 수도 있겠죠. 뭐 이런 것들로 이제 평가를 하는데 아무래도 뭐 가장 일을 잘하는 건 뭐냐? 그러면은 뭐 이 자격증이 관련이 있지 않을까요? 학력이 높다고 뭐 프로젝트를 했다고 그런 것보다 이론적인 지식에서는 이런 자격증이 어, 지식을 실제로 알고 있는 그런 실체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인정을 받을 수가 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높여가시면서 기술자에서 관리자로, 관리자에서 경영자로 이렇게 이제 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것도 이제 뭐 대학원을 가면 출신 학력을 높일 수 있고 회사도 어, 뭐 이직을 하면 할 수 있고 프로젝트도 그렇고 자격증도 그렇고 연봉도 그렇고 생각보다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정해진 게 아닙니다. 본인의 노력 하에 어, 이렇게 발전시켜서 더 전문가로 인정받을 수 있는 기회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빨리 시작을 하는 거죠. 천천히 하는 것보다 이제 집중해서 시작을 하고 열심히 하시면 여기서부터 뭐 여기까지 그렇게 생각보다 오래 걸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CPPG 자격증은 민간 자격증이고 여기 있네요. 단체는 20% 할인, 학생은 50% 할인. 그래서 검정 기준은 개인정보 관련된 보안 정책의 수립, 개인정보 보호의 이해, 개인정보 취급자 관리, 법규에 대한 지식 적용. 이건 맞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중요한 게 매 과목당 40%를 넘어야 돼요. 그리고 총점이 60점이 넘어야 돼요. 총점이 60점이 넘어도 이게 엔드 조건이라서 40점 미만, 예를 들어서 30점이다. 그러면은 불합격이 될 수가 있고요. 실제로 불합격이 그렇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어, 이렇게 배점들이 개인정보 보호는 이해는 10점, 제도는 20점, 라이프 사이클 25점, 보호 조치는 30점, 관리 체계는 15점 이렇게 되어 있고요. 점수가 낮은 이 과락이 나올 수 있는 게 어, 이거. 그 다음에 이거. 제일 잘 나올 수 있는 게 아무래도 점수가 낮은 것들이죠. 이거 두 개가 사실 통계적으로는 제일 많이 나옵니다. 객관식 어디 선다고요? 한 개를 고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시험 문제 문항에서도 잘못된 게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명확하게 100%이 두 개가 잘못됐다. 어떻게 되느냐? 물어보니까 이제 두 개를 하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뭐 그 다음에 어떻게 나왔는지 뭐 공개는 안 되지만 틀렸을 거예요, 아마. 그래서 CPPT 시험을 보면 민간 시험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약간 법 규정이 좀 옛날 게 나오는 경우도 있고 문항이 이렇게 애매한 게 나오기도 하고 그래서 시험 퀄리티가 굉장히 좋지만 이런 것들도 발생할 수 있다. 그것도 어떻게 하면 이제 규칙의 일부다. 모든 사람한테 적용이 된다. 이렇게 이제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60점이 넘으면 합격을 하시고요. 시험 시간은 120분. 굉장히 촉박합니다. 1분에 한 문제를 풀어야 되는데 생각보다 시간 압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범위는 CPPG 이 홈페이지에 나온 것들이고요. 이 범위를 준용을 해서 제가 교환을 만들고 여기에 이제 플러스 알파로 추가 토픽들이 나와요. 이런 것들도 지금은 다 여기다 이제 포함을 시킨 겁니다. 그래서 뭐 현재까지 나왔던 거에서 문제가 나온다면 커버리지는 이제 100%고요. 그렇지만 이제 새로운 또 지식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제가 또 대비를 해야죠. 제가 뭐 미래에 가서 확인할 수는 없기 때문에 이렇게 시험을 치릅니다. 그래서 여기 목차에 그런 것들을 반영을 했고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되게 좀 변화가 많이 있는 게 이 개인정보 보호, 이 제도 이쪽에서도 어, 이 영상정보 처리기기라든지 그리고 이 전송 요구 이런 부분, 분쟁 조정 이런 데서도 좀 변화가 생겼고요. 라이프 사이클 관리 여기서도 개인정보 사실 여기서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 특례 조항이 삭제가 되면서 이 포함이 된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도 변화가 있었고, 개인정보의 보호 조치, 여기서는 기술적 관리적 보호 조치, 기관보가 삭제돼서 대폭 변경이 생겼죠. 개인정보 관리 체계는 변경이 좀 낮고요. 그래서 1단원, 5단원은 변경이 낮고 2, 3, 4단원은 변경이 높습니다. 근데 이제 2, 3, 4단원이 점수가 높죠? 이거 세 개가 이제 75점이기 때문에 어, 사실 이제 스터디를 안 듣고 하시는 분들은 어, 좀 많은 시간을 들여서 이 변화된 부분을 좀 살펴봐야 되고요. 전 여기서 이제 이 내용들을 살피기 때문에 이 조항별로 이 변화된 것들을 살펴보고 싶다. 그러면은 제가 재개정 강의를 지금 열었거든요. 23년 개보법. 그 강의를 꼭 들어보시고 거기에 이제 핸드아웃이 있거든요. 그 교환을 옆에다 끼고 같이 비교해서 보시면 보다 정확하고 신속하게 이제 학습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꼭 굉장히 추천드려요. 현재까지 200명 이상 지금 수강을 하시고 계십니다. CPPG 시험 일정이 지금 보는 시험이 이제 40회고요. 이 다음엔 이제 41회, 42회, 43회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게 23년. 그러면은 24년이라고 하면 41, 42, 43. 보통 대부분 시험이 이 정도쯤에 열려요. 뭐 코로나나 이런 것 때문에 뭐 밀리지가 않고 그러면은 이 정도쯤에 열리고요. 일요일 날 시험을 본다는 거 약간 독특합니다. 항상 일요일 날 시험을 보고요. 서울, 대전, 부산. 서울에는 이제 두 개의 학교 보는데 항상 그 서초고에서 시험을 치르고 그 다음에 이제 한 개가 더 늘어나기도 했고요. 저는 서초고에서만 6번을 시험을 쳤습니다. 원서 접수 같은 경우 아까 이제 할인되는 부분 단체 접수하면 20%, 학생 같은 경우는 이제 절반에 아이고 하실 수가 있다는 거. 그리고 자격증 발급 및 관리. 뭐 자격증 아니 합격만 하면은 뭐 이런 거는 그렇게 중요하진 않는데 2년의 이제 보수교육, 그래서 이제 CPE라고 뭐 교육을 취득해서 그 일정 시간이 돼야지 이 자격증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외국 자격증 비슷하게 이렇게 좀 한 것 같아요. 국내 이 공인 자격증들은 그런 게 좀 없는데, 자격증이 이제 우편으로, 이 플라스틱 카드가 6주 안에 발급이 되고요. 재발급 비용도 5천 원 있다고 하네요. 그래서 이 자격증이 저는 지금 뭐 5개인가 6개인가 있어요. 하나는 어디 갔는지 모르겠고 색깔별로 저는 있습니다. 객관식 문제 노하우 이거 이제 앞에서도 했던 부분이기도 한데 이 시험이 어디 하면 이제 이 언어의 이 논리에 관련된 부분이 많습니다. 자세히 읽지 않으면은 다 맞게 보이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보통 보조 저장 매체랑 이동용 하드디스크, USB 메모리, CD, DVD 등 자료를 저장할 수 있는 매체로서 개인정보 처리 시스템 또는 개인용 컴퓨터 등과 용이하게 연결, 분리할 수 있는 저장 매체를 말한다. 이거를 이제 이렇게 벤 다이어그램으로 할 수 있는 거예요. 저장 매체가 제일 크잖아요. 여기서 보조 저장 매체를 얘기하고 주 저장 매체도 있겠죠. 그래서 여기에 이제 이런 것들을 오어가 있고 로서 이런 것도 엔드고 이런 것들을 어, 필요 조건, 충분 조건, 필요 충분 조건 이렇게 구분해서 문제를 푸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저장 매체랑 보조 저장 매체를 말한다. 이거는 이제 반대로 해야죠. 어, 필요 조건인 겁니다. 저장 매체에 주저장 매체도 있기 때문에 따라서 저장 매체는 보조 저장 매체라고 하기엔 필요한 조건이 되므로 거짓이 된다. 실제로 이렇게 문제가 나옵니다. 이 저장 매체 문제가 나오는 게 아니라 이런 쪽의 논리로 나오고요. ISMSP도 마찬가지입니다. 보조 저장 매체란 저장 매체를 말한다. 이건 이제 충분한 거죠. 이건 참인 거예요. 어,
그런데 이제 이걸 한번 읽어보세요. 뭐, 어려운 건 아니니까. 필요 충분 조건은 이 정의와 관련돼서 물어볼 때가 있어요. 이럴 때는 이게 정확하게, 나오지 않으면 또 틀릴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완벽히 필요 충분인 조건으로 서로 배타적, 이고 완전한 말이다. 참이 된다. 그런데 부저장 매체란 이 내용이 이렇게 보조를 부로 바꾼다거나 이런 것도 이제 틀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좀 심하다, 뭐 야비하다 그렇게 하는데 실제로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오니까 저번에 제가 봤던 문제 인증 정보에 관한 문제인데 이 내용들은 다 맞아요. 마지막에 비밀번호가 아닌 정보를 말한다 이런 문제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분명히 이거 하나하나씩은 다 맞는데 비밀번호가 아닌 번호 그거 정보를 말한다. 그게 이제 틀린 거였어요. 물론 이제 인증 정보에 비밀번호도 포함이 되긴 하는데 이렇게 한두 개를 다 맞는 거에 양념치듯 해가지고 틀리게 한 다음에 문제를 고르는 그런 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쪽에 연습이 안 돼 있으면은 똑같은 문제에서 답을 못 골라가지고 한 5번 읽어도 답을 못 고르시는 분들이 있고요. 실제로 질문한 분들도 있어요. 이거 뭐가 틀린 거죠? 그래서 제가 알려드리면은 그때서야 이제 이해가 되시는 그런 분들도 많이 계셨어요. 그리고 두음이라는 거 많이 들어보셨죠? 이 앞에 글자들을 가지고 하는 거죠. 그래서 위험 수용의 수, 위험 감소의 감, 위험 증가의 전, 위험 회피의 회 이런 것들을 어, 회, 전, 감, 순대 좀 쉽게 하려고 소 이렇게 바꾸기도 하고 암기의 효율을 늘린 거죠. 뭐 이런 것들은 우리가 같이 어, 고등학교 때부터 학습을 해서 다 알고 있잖아요. 뭐 태정, 태세, 문단세 뭐 이런 거죠, 사실. 그래서 이런 암기가 꼭 필요하다. CPPG가 나 개인정보 보호 뭐 10년을 했다. 그러면은 알 수 있겠지. 5개 다 맞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 상식적으로 맞는 지문들이 나오기 때문에 암기가 장착이 되어 있지 않으면 본인의 실력보다 점수가 낮게 나올 수가 있습니다. 앞에 OT에서도 이제 설명을 드렸는데 저는 이 ISMS랑 CPPG 이 개인정보보호 자격증을 이제 5년째 강의를 하고 있고요. 뭐 이 두 자격증에 대해서는 뭐 제가 합격자를 제일 많이 배출을 했겠죠, 사실. 그리고 카페도 하고 있고요. 키사의 개인정보보호 전문 강사로 하고 있고, CISO는 이제 전직입니다. 전 CISO도 했고, 컨설팅 PM도, 전 컨설팅 PM을 했는데, 제가 내셔널 윈이라는 보안 컨설팅 회사를, 창업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현, 컨설팅 PM이, 될 예정이고요. ISMS, 심사원이고요. 뭐, 기술사고, P하고, 뭐, 보안기사, PMP, 뭐, 기타 등등 자격증들을, 취득을 했고요. 그리고, 그래서 CPPG랑 ISMSP 강의를 많이 했다. 책도 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중요한 거 34회부터 9회까지 그리고 또 제가 이제 40회부터 계속 또 시험을 칩니다. 6회 연속 시험에 응시를 해서 문제의 경향을 잘 알고 있고 이거를 열심히 또 반영을 했습니다. 사실 이제 저는 개인정보 업무를 하면 이 자격증 취득을 떠나서 뭐 저처럼은 아니더라도 1년에 한 번 정도는 이렇게 시험을 치시는 거를 좀 권유를 드려요. 뭐 13만 원이 이제 큰 돈이라면 큰 돈이지만 실력 유지를 위해서 투자할 수 있잖아요. 한 번 합격하셔도 1년에 한 번 정도 그 시험을 치시면서 이 트렌드 그리고 그 전에 이제 학습을 하고 그러면 좋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면 되고 CPPG 있는 분들 과거에 취득한 분들도 많이 계시는데 뭐 3년, 5년, 뭐 7년 이렇게 이제 기간이 되니까 뭐 내용을 거의 모르시죠?
휘발성이 높은 그런 지식이 기 때문에 한 번씩 뭐 1년이 아니면 뭐 2년이나 3년이라도 한 번씩 시험을 치시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물론 저는 이제 CPO 포럼이랑 아무런 관련은 없습니다.